교과서 밖의 수학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길이와 넓이와 부피 그리고 무게에 대한 단위에 대한 이제 소위 미터법 체계와의 통합 그런 것들을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의 과학자들을 통해서 확립시켰다는 과정을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단위에 대한 것을 온도와 캘로리로까지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체계는 우리가 이제 섭씨와 화씨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섭씨는 사실은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이제 온도 체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미스터 셀시우스의 온도 체계 이런 것들을 아마 한자로 이제 표현하는 과정에서 섭씨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씨는 이제 파렌하이트, 이름으로 봐서 아마 독일계 이제 학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만든 이제 온도 체계를 기준으로 만든 그러니까 파렌하이트시의 온도 체계 그렇게 해서 화씨와 섭씨.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사실은 그 셀시우스 체계, 그러니까 섭씨를 많이 사용하는데 유독이 이제 미국이 이제 화씨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섭씨 셀시우스의 온도 체계에서는 이제 물을 기준으로 했어요. 물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길이의 단위와 그 무게의 단위를 연결시켰는데 물이 역시 온도에서도 중요한 체계가 돼서 물이 어느 온도를 0도,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 이렇게 정해서 그 사이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이 섭씨 체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이 기준이 되는데 사실 물이 어느 온도, 끓는 온도는 사실은 대기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물을 끓이게 되면 거기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100도가 되지 않아도 이제 물이 끓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압력밥솥이나 아니면 무거운 이제 무쇠로 만든 솥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강하게 누르는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 사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보다 높아져 가지고 말하자면 쌀을 좀 더 푹 익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온도라는 것이 이제 기압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표상의 기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을 했겠고 아마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해발 100m 아래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해발이라는 이제 기준도 사실은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평균 해수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100m 안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기압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한 국가의 수도가 굉장히 높은 위치, 1000m, 경우에 따라서는 2000m가 넘는 지역의 수도가 있고 거기에 사는 이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산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훨씬 이제 낮은 저지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온도 차이가 크게 물리적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섭씨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화씨는요, 조금 체계가 다른 것 같아요. 화씨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 몇 도? 요런 정도가 그 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섭씨로 뗐을 때 마이너스 20 몇 도? 그 다음에 100도는요, 화씨 100도는 체온을 좀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37.3도인가, 섭씨는 37.3도. 보통 우리가 이제 체온을 36.5도라고는 하지만, 그때 기준이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을 100도로 정하고, 말하자면 이제 자기 체온보다 더 더운 이제 온도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전제를 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거기를 화씨 100도.
그 다음에 이제 영도는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이제 온도 체계, 그런 것을 영도로 정했으니까 화씨 50도는 뭐 가장 적절한 온도 체계, 뭐 이렇게 생각해. 그게 이제 섭씨 1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섭씨 10도를 기준으로 해서 섭씨 10도를 50도로 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가장 적절한 온도라고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10도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올라가지고 20 몇 도가 이제 27점 몇 도가 이상 되면 이제 37.3도인가가 되어서 이제 화씨 100도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10도에서 뭐 27점 몇 도를 빼면 마이너스 17.3도, 뭐 요 정도가 이제 화씨 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씨 0도라는 것은 그 정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사람이 좀 견디기 어렵네. 화씨 100도가 넘어가면 역시 사람이 살기가 좀 어렵네. 그러니까 중간은 화씨 50도다. 그러니까 막 어떤 의미에서 이제 파렌하이트가 정한 화씨 체계는 물이라는 이제 인간과는 뭐 밀접하긴 하나, 물을 기준으로 정한 온도 체계라면 화씨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느낌을 뭐 기준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말하자면 50도를 기준해서 점점 온도가 올라오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뭐 75도 정도면 거기면 따뜻해요. 마찬가지로 50도에서 점점 내려가서 한 25도 정도 내려가면, 그러면 대략 아주 영하의 온도가 되겠죠. 영하의 온도가 될 것이지만 거기까지는 견딜만 해요. 근데 그 이하로 나면 25도 이하가, 화씨 25도 이하가 되면 상당히 어렵다, 매우 춥다. 마찬가지로 화씨 75도가 나가면 대략 그러면 이제 23도, 25도 이렇게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역시 좀 덥다. 그러다가 이제 100도가 넘어가면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가 아니야. 물론 이제 요새 급격한 지구의 어떤 온난화, 평균 온도의 상승을 해가지고 유럽과 지금 북미 지역에서도 지금 40도가 넘는 온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춥다고 알려져 있는 러시아의 모스크바도 40도가 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아하는 거 보면 못 사는 건 아니네 싶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체온을 100도, 그 다음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 정도를 0도로 정해서 정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화씨 50도가 섭씨 10도 정도 되니까요. 섭씨 10도는 좀 쌀쌀하죠. 그러니까 이 온도 체계를 정하는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은 좀 추운 지방에 살았구나. 섭씨 10도 정도면 쌀쌀하고 춥죠. 춥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긴팔 옷을 입고 그냥 다닐 수 있는, 말하자면 굳이 난방까지는 필요 없는 수준, 요런 정도를 이제 중간 온도로 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화씨의 눈금과 섭씨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화씨의 눈금이 좀 더 촘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촘촘한 정도의 비율이 대충 5대 9 정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섭씨를 화씨로 전환하는 이제 공식, 화씨를 섭씨로 전환하는 공식이 이제 가끔 수학이나 혹은 과학 혹은 물리에 가끔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충 기억이 안 나면 섭씨 10도를 이제 화씨 50도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체온 정도 되는 37.3도 정도를 화씨 100도로 해놓고 이 비율을 맞춰보면 어렵사리 섭씨에서 화씨에서 섭씨로 이제 전환하는 공식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율로 나타나가지고, 말하자면 두 개의 눈금을 갖다 놓고 줄을 긋고 5대 9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면 사실 어렵지 않게 화씨 섭씨의 그 온도
변화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가서 화씨 온도를 듣게 되시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섭씨 10도가 여기서는 화씨 50도다. 그리고 화씨 100도가 뭐 우리의 체온 정도다. 그러면 뭐 화씨 75, 80 정도 되면 뭐 이제 그 비율대로 나타내서 계산을 얼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75도다 하면 10도하고 37.3도의 중간쯤 되지 않겠습니까? 75도 정도는. 그러면 대략 27점 몇 도가 이제 50도에 대응하는 거니까요. 그 온도가 대략 23도? 그러니까 화씨 75도는 뭐 우리 섭씨로 계산하면 23도. 그러면 뭐 75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볼 땐 그 따뜻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 않은 그런 온도, 소위 가장 그 생활하기 편한 온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50도에서 한 75도가 쾌적한 수준, 뭐 75도가 넘으면 점점 더워서 견디기 어려운 수준, 그런 감을 가지고 들으면 아마 화씨 온도에 대해서도 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온도라는 게 있죠. 이제 보통 몇 도 C, 몇 도 F, 이제 F를 쓰면 이제 화씨가 되는 거고요. 몇 도 C 하면 이제 섭씨가 되는 것인데, 몇 도 K, K는 아마 또 이 절대 온도를 규정한 학자의 이름이 아마 K로 시작했기 때문에 붙였겠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섭씨로 마이너스 273도를 이제 절대 온도 0도로 정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대 온도는 섭씨를 기준해서 273을 뭐 빼면 뭐 섭씨로 계산하기는 이제 편하겠죠. 자, 근데 절대 온도는 이제 말하자면 모든 분자 원자, 거기에 있는 모든 분자 원자들이 더 이상의 움직임을 멈추고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상태, 뭐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체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정은 유지하되 사실은 아주 미세한 그 진동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온도를 점점 낮추게 되면 그 진동의 속도와 폭이 줄어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정지된 상태가 이제 절대 온도 0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세 가지 그 단위 체계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물을 매개로 한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온도가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도의 물 1g을 1도만큼 높이는 단위를 열량, 칼로리로 정했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위를 이제 십지법 체계에 다 일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